항공기 소음이 수명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맞교환했습니다. 맥도날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청년 200만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템 분야 전공자들의 OPT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명문 특수고등학교인 헌터고등학교도 인종 편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항공기 소음이 수명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미국 공항이 비행의 효율성은 높이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 효율성을 능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롬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 미닝 교수가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비행 경로와 인간 건강의 상관관계를 국제저널에 발표했는데 6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 항공기 소음은 인체의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뉴욕시 퀸즈 라과디아 공항 인근을 대상으로 했으며 소음은 플러싱을 비롯해 북동부 퀸즈 주민 8만 3천여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라과디아 공항 인근은 플러싱,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등 한인 밀집 지역이라 이번 연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닝 교수는 미국 공항이 자동 비행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비행 시간, 비용, 오염 감소 등의 비행 효율은 높이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주민들은 꾸준히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뉴아크공항의 항공기 수용 제한 규정 완화로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착륙 항로가 퀸즈 주택가 상공으로 변경됐으며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을 앞둔 공항 재개발 계획은 주민들과 공항 관제탑과의 거리를 좁혀 소음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퀸즈 잭슨하이츠와 우드사이드 주택가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 수는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맞교환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관세로 오히려 양국 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오전 0시 1분을 기해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반도체와 화학제품, 플라스틱, 자동차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이전 강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에 대해 취하는 보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같은 규모의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23일 낮 12시 1분부터 16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정식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연료, 철강 제품, 자동차, 의료 장비 등 114개 품목을 관세 부과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맥도널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청년 200만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는 고용 장벽에 마주한 시카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청년 기회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 총 2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중 100만 달러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 청년들의 직업 훈련을 돕는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지원해 젊은 노동자들이 전문 기술을 익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만 달러는 시카고 시립대학들과 함께 새로운 견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입됩니다. 기초 수준의 기술직 직원을 찾는 고용주와 연수생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맥도날드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 청년 4,000명의 고용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40명의 학생에게 비즈니스 준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위 수여자들은 맥도날드를 비롯한 레스토랑의 관리직을 보장받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 세계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200만 청년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템 분야 전공자들의 OPT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제3의 직장에서도 OPT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공계를 말하는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 회사 등 제3자 직장에 파견 근무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이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OPT 규정 완화는 최근 IT 서버 얼라이언스가 OPT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국의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3의 직장에서도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민서비스국은 OPT 유학생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원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나 조건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OPT 관련 규정은 완화시켰지만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학교와 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명문 특수고등학교인 헌터고교도 인종 편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종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맨하탄 거주민으로 진학하는 방법과 헌터 입학 시험 등의 입학 절차가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립대 부설 헌터고교의 흑인,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9%에 불과해 스타이브슨트, 브롱스 과학고 등 다른 특목고들과 마찬가지로 백인과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헌터고 학생 가운데 히스패닉은 6.3%, 흑인은 2.2%로 집계됐으며 무상급식 등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학생 수 역시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헌터고는 이번 특목고 입시 폐지 논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종 불균형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는 맨하탄 거주민에게만 개방되는 헌터 킨더가튼을 통해 진학하는 방법과 시 전역에서 6학년 때 실시되는 헌터 입학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방법 등의 입학 절차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학년 뉴욕주 표준시험 결과에서 헌터 입학시험 지원 자격을 얻은 학생들의 인종 비율을 보면 아시안이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백인이 31%로 그 뒤를 이었으나 히스패닉은 14%, 흑인은 7%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헌터고 관계자는 수년 동안 학교의 인종 다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올해 헌터 킨더가튼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운데 백인과 아시안 비율이 각각 24%와 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라티노 22%, 흑인 14%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의 응시 거부와 학부모들의 반대 등 논란에 따라 단계적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뉴저지주 표준시험은 학생들의 합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뉴저지주 표준시험 영어와 수학 성적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학 합격률은 50%를 크게 밑돌았으며 특히 8학년과 대수학 2, 기하학의 합격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했습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수학 합격률이 52.4%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은 49.4%, 5학년 48.9%, 6학년 43.5%, 7학년 43.4%, 8학년 28.3%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대수학 1은 45.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대수학 2는 29.5%, 기하학은 28.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어 시험 합격률은 수학 시험 합격률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영어 합격률은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51.6%를 웃도는 성적을 보였으며 11학년의 경우 38.9%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시험은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재임 당시 도입됐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의 응시 거부까지 잇따르면서 상당수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18-2019 학년도부터 표준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부문별 베스트 미국 대학 순위에서 재정 보조가 가장 좋은 대학으로 밴더빌트 대학이 꼽혔고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는 에모리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교육업체 프린스턴 리뷰가 384개 대학에 재학 중인 13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재정 보조, 기숙사, 캠퍼스 등의 다양한 부문별로 대학 순위를 평가했습니다. 재정 보조가 가장 좋은 대학으로는 밴더빌트 대학이 1위로 꼽혔고 보든 칼리지 2위, 콜게이트대 3위, 바사 칼리지 4위, 워싱턴대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프린스턴대, 7위는 예일대, 8위에는 포모나 칼리지가 올랐습니다. 재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은 대학 순위로는 에모리 대학이 1위에 올랐고 라이스 대학이 2위, 밴더빌트 대학이 3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캔자스 주립대학과 툴레인대, 보든 칼리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의 질이 높은 곳은 1위가 위스콘신대, 2위 공군사관학교, 3위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애리조나대 4위, 조지아 공대 5위, 라이스대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는 펜실버니아주에 위치한 버크널대가 1위에 올랐고 브린모어 칼리지가 2위, 밴더빌트 대학이 3위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신규 차압된 주택수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차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차압 주택수 증가와 함께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차압 절차에 들어간 주택수가 3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총 3만 187채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약 1% 증가했다고 부동산 시장 전문 분석업체인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219개 지역 중 44%에 해당하는 96개 도시가 지난해에 비해 신규 차압 주택수가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지난해 허리케인 어마와 하비로 이재민이 다수 발생한 플로리다가 35%, LA와 마이애미가 각각 20%와 29%, 텍사스가 7%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7월 723채 중 1채꼴로 차압 절차에 들어가 2086채 중 1채가 차압에 들어간 전국 평균치에 비해 약 3배나 차압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델라웨어, 메릴랜드, 플로리다, 일리노이 순으로 차압률이 높은 지역들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압 증가는 주택시장의 상승 곡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톰 데이터 솔루션의 데런 블럼퀘스트 부사장은 수년간 조금씩 완화됐던 대출 기준이 주택시장의 위험 요소를 부추겼으며 특히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의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주택 차압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아온 절도범이 1년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낮 시간 정비공으로 위장해 사람들의 눈을 피했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대부분 한인들로 낮 시간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문단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범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공개 수배된 이후 범행은 잠시 뜸해졌지만 지난달부터 또다시 재기하면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He started committing burglaries. We noticed that he was now doing it on the weekdays, Tuesday through Fridays. And we noticed the times was between 2 to 5 p.m. So Thursday on the 16th, which was last week, that's when we decided to let's really focus on providing efforts of officers checking the area during that time, and that's when he got caught. 1년 6개월 만에 피해 규모는 2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용의자는 한인타운 주변을 돌며 에어컨 수리공이나 아파트 정비공으로 위장해 스스럼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절반은 한인으로 대부분 아파트 문을 연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됐다며 문 단속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nother thing too is make sure you lock all your doors and all your windows. That's very, very important. And then also if you ever get the locks changed on your apartment, use the locksmith that the manager is recommending. You know, don't use the locksmith that somebody else that you go and find on your own.
한편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한인타운 범죄율은 만 명당 5.3건으로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석금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어제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10을 찬성 27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주 내 각 카운티의 사법당국은 자체적으로 사전 재판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피의자가 풀려났을 경우 공공안전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점수를 매겨 재판 때까지의 출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B10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석금 제도를 없애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허리케인 등 재난과 응급사태 발생 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 전파 범위 확장을 위해 911 서비스의 최신 기술 도입, 카운티 간 시스템 연결 강화, 911 문자 메시지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는 18만 9,628달러,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는 14만 5,826달러, 서포 카운티는 17만 3,668달러 등 주 전역 57개 카운티를 지원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맨하탄 31스트리트과 3애비뉴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행인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코너를 돌다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일대 50여 곳에서 채집한 모기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주요 발견 지역은 헌팅턴, 웨스트 바빌론, 제임스포트, 브리치 햄튼 등으로 주 보건국은 아직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 노조가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에게 포상금 5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에서는 경찰을 돕는 시민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